입니다. 오늘은 감성경영론 5주차 5- 보상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앞에 복습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밴드 욕구 충족을 충족시켜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팀워크, 협력과 동료애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4가지 감정적 욕구들이 충족될 때 구성원들의 동기가 부여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동기 부여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노틴노리아 연구자들이 포춘 500대 기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니까 상위 기업들, 상위 20% 기업들의 구성원들의 4가지 감정적 욕구 충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어떻게 감정적 욕구 충족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기부금 모집하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내용 사례를 이야기했었죠. 콜센터는 매우 이직률이 높고 근무 사기도 최악인 업종의 콜센터를 하겠습니다. 대학 기부금 모집하는 것 말고도 한국에서도 콜센터 쪽에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에게 단 5분간 대화만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동기 부여 수준이 아주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경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구체적이고 도덕적인 목표가 설정돼야 된다 그랬고요. 또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경영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때 조직 구성원들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파워먼트라고 하는데 권한과 책임을 이임받고 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수단으로는 목표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되겠고 인정, 경영 참여, 또 책임과 권한을 이임하는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MBO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Management by Object라고 해서 모든 대학에서 거의 많은 대학들이 MBO 과정,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기업 임직원들이 많이 이 수업을 받는데요. 그만큼 목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팀, 부서, 프로젝트를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 목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모니터하고 하는 것인데 목표 관리의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계량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이고 또 구성원 조직 단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목표 관리 MBO 단계 모형이죠. 목표가 있는데 회사 전략이 있으면 부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 목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짜서 실행 계획을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진행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한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실행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성과를 마지막에 평가한 다음에 좋은 내용은 목표에 반영을 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 MBO 과정에 단계 모형이 있는데 1단계 목표 설정은 목표 설정에는 모든 차원의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목표 달성에 요구된 시간을 제시해주고 개인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 실행 계획 개발을 해야 되는데 1년의 행동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행 계획은 각 개인 그리고 부서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부서가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인데 진행 상황에서 실행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조직 차원에서는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4단계는 성과평가인데요. 늘 이 목표에서 성과평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부서별 연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주의 깊게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평가 시스템과 임금을 비롯한 기타 보상 설계의 일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수용된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종업원들,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보상인데요. 보상은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적 보상은 각 개인들이 업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을 했는데 얻게 되는 만족감인데 그게 내재적 보상이죠. 외재적 보상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보상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하도록 해주는 동기 요인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부분은 구성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상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보상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조직 성과에 기하는 바람직한 조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보상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상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 방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인센티브 보상 제도는 구성원들이 개인, 팀, 또 부서 혹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는 보상을 의미하는데 스톡 옵션 또는 현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전적 인센티브가 성과 질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성과의 양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밝혀낸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상은 연구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일이 아니라 돈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창의성을 더욱 요구되는 21세기 업무에는 인센티브 제도는 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퇴직으로 대변되는 금전 보상은 많은 양의 생산을 요구하는 과거 조직에는 적용되었을지 모르지만 혁신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오늘날 조직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 요구하는 그런 곳에는 적용이 됐는데 혁신과 창의성을 요구한 데는 그렇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행동은 금전적 보상에 의해서 제대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업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에서는 인센티브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왔고, 기업들이 관성에 빠져서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내용이죠. 셋째는 시행하기 쉽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보상은 효과 측면에서 매우 일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업무 수행 내지 목표 달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재적 보상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은 낮은 수능 욕구만을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합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학자는 경영 전문 사이트 싱크스 50에 보면 세계 50대 경영 그룹 중 한 명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학자죠. 지금부터 성과 보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좀 부정적인 내용, 이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후지츠 성과주의 리포터의 저자 시게유키는 인센티브가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게유키 이 학자는 1993년 일본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성과 제도를 도입한 후지츠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다양한 곳에서 또 이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초기 성과 도입의 목적은 유능한 소수 인재를 발굴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가 등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고, 고가 등급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다수 직원들의 사기는 급속도로 이렇게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후지츠는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제도를 손질했어도 결국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과급 제도에 실패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과급의 처음의 목적은 유능한 소수 인재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가 등급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들이 사기가 급속도로 저하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도를 손질해서 바꿨지만 결국은 실패를 성공했다는 후지츠 성과주의 리포터의 저자 시게유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이어 업체 브리지스톤이죠. 여기도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후지츠와 유사하게 하위 고가 직원들의 업무욕 상실을 초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위 고가 직원들이 이 일을 열심히 않게 되자 상위 고가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 이들도 불만을 제기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회사 구성원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동양 기업 문화 환경에서는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형식의 성과주의를 강요할 경우 인센티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둔 동양에서는 좀 집단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이런 내용이 힘든데 지금 개인주의 완전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성과 보상 사례가 실패인데 개인주의 쪽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물론 미국에서 성공한 데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개인주의 기업 문화가 있는 것에서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브리지스톤 타이어 업체의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을사의 그 자사계열의 자동차 정비센터인데 여기는 직원들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개인별 수리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실적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를 부담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을 했고 이것이 고객 불만족 요인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액은 급격히 저하됐고 회사 이미지마다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시의사의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 이미지만 훼손시키고 성과급 제도를 철회하게 됩니다. 조직 상황 여건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고안되어 운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센티브 제도를 이만큼 잘못 채택을 했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실적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쟁을 시켰을 때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도 과잉 진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만 과잉 진료를 일부러 유도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인센티브 제도는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성공적인 예로 가고 있는 것은 변동급 프로그램인데요. 직무에 투자한 시간 혹은 연공 서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전통적인 급여와는 달리 각 개인과 조직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하는데 급여의 액수는 성과 정도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별도 성과 관리나 노력 없이는 좋은 성과로 노력 없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은 기업들한테 적용이 됐었는데요. 변동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4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순 성과급 제도는 이뤄낸 성과에 비해서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보상 체계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보너스 제도는 임원들 혹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상 범위는 보너스를 찾을 자격이 있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단순 성과급 제도는 생산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성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너스 제도는 배타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윤 분배 제도인데요. 이미 회사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된 일정한 규칙에 준해서 조직 전체 직원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보상해줄 수도 있고 스톡 옵션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직원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변동급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변동급 프로그램 중에서는 집단성 배분 제도가 있는데요. 그룹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서 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윤 분배 제도가 회사가 얻게 되는 이윤에 초점을 둔 반면에 이 제도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얻는 데에 초점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는 집단성 배분 제도, 이 내용이 또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면 일정 액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급은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기대의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것입니다. 기대의 이론에 대해서 그 전 차수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었죠.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기대 이론의 기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것이 변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이루어낸 성과에 비례하여 다양한 변동급을 받는다면 개인들의 동기부여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집단성 배분 제도 요 내용인데 기대의 이론을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았던 내용은 수업을 들었던 오늘 내용은 지금 동기부여인데 거기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실행 방안들 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동기부여 능력이 조직 차원의 감정적 욕구 충족 능력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으로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경영 능력이 사례로 지금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봤더니 경영자의 5분 대화가 그렇게 업무의 몰입도, 동기부여 수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중요하고 성과에 따라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이임받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주어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구해내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인파워먼트인데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막 5-3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이임받는 것,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동기부여 수단을 봤더니 목표 관리도 잘해야 되고 보상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정 그리고 경영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이임해주는 인파워먼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5가지가 동기부여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목표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상은 어떻게 해주고 인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경영 참여를 어떻게 시키고 인파워먼트를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관리 MBO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만큼 목표 관리는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또 성과를 모니터해서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 단계 모형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했죠. 우리 1단계는 목표 설정을 하고 2단계는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3단계는 진행 상황을 보고 4단계는 성과 평가를 하는 거.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을 했고요. 지금 5주차 이제 5-2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